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은 노동 및 불평등 문제라고 적혀 있죠. 이게 어떤 걸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노동 문제. 노동 문제는 실업 문제와 노사 갈등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 문제, 산업화가 돼요. 산업화가 돼가지고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직업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1차 산업이 이제 많이 발달했을 때는 사회가 요구하는 거, 농사, 뭐 농부, 농업, 뭐 어업, 수산업 이런 것에 관련된 능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됐지만 점점 산업 구조가 2, 3차 그리고 우리 정보, 산업, 정보화 이런 걸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 농사를 잘 짓는 능력으로는 이제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능력 하나만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나 직업이 변화하면서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런 실업을 우리가 구조적 실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산업 구조가 1차에서 2, 3차로 바뀌면서 생기는 그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 경기적 실업, 이건 경기가 좋아지거나 경기가 나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고, 마찰적 실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완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요. 마찰적 실업은 조금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노동 문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실업은 구조적인 실업입니다. 이런 것들 실업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 사이에 노사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 역시 이제 발생하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기타 불평등 문제 역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공간적인 불평등, 이런 불평등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을 합니다.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슬럼가 영상 봤죠? 일자리나 각종 이제 시설을 찾아서 촌락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몰리면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됨에 따라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생기게 돼요. 빈부격차. 그런데 이 빈부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도농 간, 그러니까 도시, 농촌 간이라는 뜻이거든. 도농 간의 공간적 불평등 역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촌락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갑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시골에 남아있지 않고 나는 뭔가 도시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어 하고 도시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인데, 그럼에 따라서 촌락은 이제 노인분들만 남게 되는 거죠. 촌락에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짐에 따라,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상도 또 강해짐에 따라 마을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다 같이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하고 옆에 집 사람도 잘 알고 요런 그런 것이 이제 퇴화되고 약화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폐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시골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가질 기회도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 그리고 문화산업시설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내려가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영화관이나 놀 만한 곳, 이런 문화를 누릴 만한 뭐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골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산업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이제 촌락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 촌락에서 발생을 해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관련된 이제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여러분들 고용보험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고용보험, 선생님이 옆에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 이 고용보험이랑 관련된 정부 사이트도 있어요.
되게 조금 작지만 잘 살펴보면 실업급여, 그다음에 육아휴직, 여기 고용보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 출산 전후 휴가, 실업급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보험자 이용 업무 이직 확인서,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고용보험은 무엇이냐?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어. 실직했을 경우에 이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를 잃었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의 안정, 먹고 사는 안정, 의식주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주는 거야. 그런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직업 능력, 다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를 이제 보장해주는 제도를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그런 고용보험 제도가 노동 문제를, 노동에서 좀 부족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요거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알 것 같고요. 비정규직 보호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관련 제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사회안전망이다 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노동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불평등을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이런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여러분들 알아두는 차원에서 봅시다. 첫 번째로 공공부조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부조가 뭐냐면, 국가가 이제 생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돈을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 한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공공부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보험이 뭘까 생각하면 우리 보험 떠올려 봅시다. 보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죠? 우리가 평소에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고, 내가 만약 사고가 생겼다 이러면 얼마 수준의 보험료를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죠. 그거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실업이랑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요. 다쳐요. 너무 나이가 들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죽을 경우에, 그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처한 이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직업을 잃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내고, 내가 만약에 다쳐서 며칠 동안 일을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요거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되게 두루뭉술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상담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재활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직업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요. 우리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이러한 제도들이 있구나. 여기를 보면 되겠다. 사회복지제도로 그런 제도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은 서울공화국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문화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죠.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만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전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던 다양한 행정기관들을 세종시로 내려와서 지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를 그리고 싶어. 여기 서울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세종이 있죠. 세종으로 이렇게 행정기관이 분산돼서 우리나라를 조금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 중소도시들을 조금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노동이랑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자, 네 번째 문제점.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 자, 네 번째 문제점. 네 번째 문제점은 인간 소외 그리고 이기주의 문제인데요. 자, 인간 소외란 무엇이냐? 왜 발생하냐? 자, 인간 소외가 무엇인지는 우리 올리드 70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자료로 보는 인간 소외 현상에서 그림도 있고 나와 있죠. 인간 소외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 영화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서도 알 수 있대요. 기계처럼 특정한 작업만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들이 기계의 부속품이 된대. 이런 건데요. 이게 왜 발생하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 기계가 이제 들여 나오죠. 기계가 나오면서 자동화되는 거야.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분업을 하게 됩니다.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계 부속품화되고 결국 소외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랑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